실적 분석입니다. 자, 시장 상황 빠르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CPI 발표 얼마가 나왔는지 저는 사실 찾아보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높게 나오진 않았다고 알고 있는데 시장은 소폭 조정을 받았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CPI가 높게 나오고 낮게 나오고에 인해서 주가 자체가 이전처럼 변동성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강조를 드렸던 겁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거는 다음 달 CPI 같은 경우는 영향력이 좀 커질 수가 있어요. 다음 달 CPI는. 왜냐면 이번에야 원유 가격이 내려가면서 어느 정도 안정된 흐름이 나왔겠지만 다음 달 같은 경우에 지금 석유 가격이 거의 80달러를 넘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자, 어느 정도 물가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금리 인상이 피크아웃이 아니라 조금 더 이루어진다라는 소식 자체는 시장에 악영향을 빠르게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번 달은 넘어갔으니까 자, 다음 달 CPI까지는 그냥 우리가 투자하던 방식대로 그리고 나만의 원칙을 가지고 투자를 이어가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달 CPI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제는 변수로서는 마무리가 됐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하지만 다음 달 CPI 같은 경우는 이제 WTI 가격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조금 튀어오를 수가 있고 자, 이 부분 같은 경우 또 금리가 조금 더 간다 라고 한다는 부분 자체는 사실은 채권 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고 그쵸? 채권 가격 자체가 올라가는 흐름보다는 오히려 내려가는 흐름, 수익률 자체는 반대로 움직이겠죠. 그래서 채권 수익률 자체는 또 올라가면서 어떻게 보면 시장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채권은 이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 또 국내 주식이나 환율 같은 경우에도 미국 금리가 올라가고 왜냐 우리는 두 번이나 동결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배짱을 부린 거죠. 그쵸? 미국은 올리는데 우리는 버텨보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조금 버텨보다가 피크아웃 될 때쯤에 유지를 하면 어쨌든 시장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건데 만약에 금리를 추가적으로 더 인상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 환율 측면에서 악영향이 생기면서 국내 주식이 확 빠져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외국인이나 이제 주요 기관들, 즉 주요 외국 기관들이 이제 에코프로 같은 종목들을 올려놓았다면 자, 이 이후에는 어떻게 보면 확 돈이 더 빠져나가면서 국내 주식은 좀 타격을 입을 수가 있다는 요 정도는 이제 우리가 인지를 해놓고 시장을 지켜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이상 우리가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오늘 내일 사고팔고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결과적으로 저는 최근에는 거시경제 요인들 자체가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혹은 지금 미국 시장이 침체로 정말로 들어가는지 아닌지도 애매하기 때문에 추세 하나만 보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추세가 유지가 되느냐 혹은 무너지느냐 이 부분에만 집중하면서 결과적으로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주봉 추세도 어쨌든 저점을 잡아가고 있고 자, 일간 추세도 저점을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 인근으로 조정이 나오게 되면 자,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투자를 하는 것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장 자체는 보조지표로 봤을 때는 조정의 초입 구간이 나오고 있지만 강한 하락은 나오고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전같이 조정이 나온다고 하면 이런 식의 하락이 아니라 짧은 진폭과 파동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이 한 이쯤에서 마무리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한 2, 3일 안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잦은 매매로서 공략을 하기보다는 저 같은 경우는 저점 매수가 좀 더 유리한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S&P 500 같은 경우도 보시면 나스닥과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고 오히려 요즘 들어서는 나스닥보다 추세가 좀 더 잘 잡혀가고 있어요. 즉 변동성 자체가 조금은 적으면서도 오히려 상방을 향하는 에너지 자체는 조금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러한 국면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반도체 같은 경우도 좀 살펴보시면 자, 어느 정도 비슷해요. S&P 500이나 나스닥과 비슷하게 연동이 되고 있고 실제로 많이 빠질 것처럼 하방을 그렸다가도 또 반등이 나오고 빠지고를 반복을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잡혀있는 추세 자체를 무너뜨리지는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이러한 추세 구간 혹은 이러한 지지 구간에서 어느 정도 지지가 나오는지를 확인을 하면서 투자를 해준다면 충분히 좋은 투자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투자라는 시기도 중요하기 때문에 굳이 지금 시점에서 매수를 하면서 비중을 늘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개별 종목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는 조금
하방을 확인하러 가는 초입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서 굳이 비중을 크게 늘리면서 들어갈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투자를 하는 거는 각자만의 파트를 파고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같이 투자를 하시겠다는 분이 급등주를 기웃거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나는 데이 트레이딩을 하겠다고 하시는 분이 같이 투자를 하겠다고 갑자기 저점 바닥 구간에 있는 종목을 매수하면 결과적으로 기다리지 못하고 빠르게 손절하고 또 좋아 보이는 종목으로 넘어갈 확률이 높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은 어떠한 투자에 있어서 옳고 그름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옳고 그른 투자 따위는 없고 결과적으로 돈을 버는 투자만이 있을 뿐이에요. 그럼 내가 어느 방법을 통해서 돈을 더 잘 벌 수 있는가에만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나스닥을 길게 보았을 때 이러한 데이 트레이딩을 매일 먹으면 더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능한 분들이 있을 것이고, 그게 아니라 긴 추세, 즉 주봉으로 봤을 때 결국 미국 주식은 우상향을 해왔다 라고 하면서 나는 10년 동안 투자를 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의 투자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옳으냐 혹은 데이 트레이딩이 옳으냐, 이거에는 우열이 없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각자가 잘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 반대쪽을 서로 기웃거릴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결국 투자는 내가 잘하는 것에만 집중을 하는 것이고, 누군가가 또 지금 뭐 에코프로가 좋다고 해서 같이 투자를 하신다는 분이 가치가 확 올라간 상태에서 또 들어가는 뭐 이러한 오류들을 저지르지 마시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시총이 늘어났다는 얘기는 시총으로 인해서 우리가 좋게 보았던 다양한 가치 지표들이 시총으로 인해 희석이 됐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는 또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가치 투자를 하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좀 더 낮은 가치에서 저평가받고 있는 종목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지금 에코프로를 들어간다는 것은 가치 투자가 아니라 성장주 투자입니다. 자, 어떤 말씀인지 알겠죠? 그렇죠? 성장주, 즉 PER이 더블로 계속 증가하면서 기술주나 성장주처럼 미래의 기대감을 가지고 성장하는 주식인 거예요. 자, 그래서 각자가 무슨 투자를 지향하는지에 대해서부터 정의하면서 지금 시장에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투자가 옳다 그르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본인은 10년짜리 가치 투자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시는 분인데 뭐 주변에서 성장주가 좋다는 얘기가 들리면 또 이쪽으로 넘어갔다가 또 누군가 주변에서 야 이거 금방 2배 쏜다 한다고 하면 또 급등주 투자로 넘어갔다가, 자 여기서 손해보고 나서 또다시 아 역시 가치 투자다 라고 했다가 또 성장주로 넘어가는 뭐 이러한 사이클을 계속해서 도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이클을 도는 와중에 결과적으로 지수는 이렇게 올라가고 10년 투자를 하시겠다는 분이 지켰다면 돈을 많이 벌었을 것이고, 반대로 오히려 성장주만 하겠다고 하셨던 분들이 있다면 조금씩 빨리빨리 크게 많이 버셨을 것이고, 급등주를 하시겠다고 했다면 차라리 급등주를 발견하는 능력이라도 늘었을 텐데, 자 이러한 애매한 투자들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내 트레이딩 자체의 정체성을 잃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요즘 시장에 이러한 혼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가치 투자라는 얘기도 나오고 데이 트레이딩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성장주 투자라는 얘기도 나오고 뭐 심지어 채권 투자, 뭐 부동산 투자, 뭐 이상한 잡다꾸리한 많은 투자, 뭐 코인까지 해가지고 잡다꾸리한 건 아니겠죠. 지금 너무 혼재되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각각이 다 소중한 투자 방식이지만 이거를 짬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내가 원칙을 가지고 뭐 나는 급등주 대신 코인으로 그 부분을 대체를 하겠다. 그러면 일부 비중은 코인에 넣어놓고 나머지는 뭐 90%는 가치 투자를 하신다든지 이런 식의 어떤 나만의 투자 원칙을 만들어 가셔야지 지금 이것저것 기웃거리다가는 결과적으로 앞으로 한 2년 뒤에 올 만한 대세장승 장에서도 결과적으로는 내가 무슨 투자를 했는지 지나고 보면 애매한 돈을 번 것 같긴 한데 막상 계좌를 눌러보면 뭐 5% 10%에 불과한 그러한 수익률 정도에 만족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지금부터는 결과적으로 원칙을 만들어가는 시기다.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집중을 하시면서 뭐 지금 시장을 대응하는 방식은 저 같은 경우는 추세만 보고 있다. 저점과 고점이 잡혀가는 흐름만 보면서 저점이 유지가 된다면
그때 투자하는 방식으로 들어가는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매수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 매수할 필요가 없겠죠. 그쵸? 어쨌든 저점 구간이 또 잡히는 걸 보고 그때 또 매수를 할 계획이기 때문에 뭐 개별주 같은 경우에 초입의 위치에 있다면 뭐 일부 비중으로는 들어갈 수 있겠죠. 그렇지만 뭐 전체적인 포지션을 넣는 투자는 당분간은 좀 지양할 것이라는 거를 뭐 귀뜸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